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사용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작성하신 문서는 내 스마트폰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곧바로 준비하시고 폴라리스 오피스 실행해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을 위해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하시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 폴라리스 오피스 찾아주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 작성을 위해 문서 추가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문서 추가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확장자명은 PPTX입니다. PPTX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파워포인트 형식을 열어주세요. 이때 파워포인트 역시 기존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화면과 그 다음 빈 슬라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슬라이드 화면 자체에 배경이나 또는 문구가 미리 들어있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터치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하나의 종이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면 제목, 컨텐츠면 컨텐츠, 목차면 목차, 각기 내용별로 슬라이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페이지를 다루셔야 하고요. 이때 미리 만들어 놓으신 템플릿을 보시면 터치하실 때마다 스타일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답사 안내라는 컨텐츠를 PPT로 작성하신다 하실 때 현재 제가 선택한 템플릿은 퍼센트 위주로 나와 있잖아요. 이때 문화유산 답사와 퍼센트는 내용이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좋은 템플릿이더라도 내가 전달할 내용과 잘 어울리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템플릿은 구경만 하고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바깥 공간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때 뒤로를 누르시게 되면 광고로 연결되실 수 있는데요. 무료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광고가 나옵니다. 이때는 전부 보지 마시고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셔서 닫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폴라리스 오피스 문서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고요. PPTX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템플릿을 다 일일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오늘 저랑은 PPT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기 때문에 빈 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빈 문서를 터치해 주시면요. 처음에는 1번 슬라이드, 제목을 쓰실 수 있는 슬라이드만 나타납니다. 이때 내용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중앙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더하기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다양한 모양을 가진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내용을 추가할 슬라이드는 위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터치해 주세요. 그럼 1번 슬라이드 옆에 2번으로 방금 추가하신 모양의 슬라이드가 들어옵니다. 더하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 문구가 들어있는 슬라이드이지만
모양 자체가요, 비교하기 쉽도록 두 가지 텍스트 또는 두 가지 객체를 같이 놓을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시냐에 따라서요, 하나의 객체만 넣으시는 슬라이드를 추가하시거나 또는 두 가지 비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슬라이드 모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시기 위해서 가운데 제목을 입력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라는 문구 부분 보이시죠? 두 번 따닥 하고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패드가 올라오셨을 거예요. 키패드 올라오셨다면 문화유산 답사 안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부제목 역시 입력해 주시는데요. 역시나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단 부제목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에 다시 한번 두 번 따닥 하고 더블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저는 광주 문화재단 시니어 센터라고 임의의 부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제목 텍스트 입력하신 분들은요, 텍스트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텍스트 내용 자체가 선택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한 번만 터치하셔도 돼요. 저처럼 텍스트 내용을 한 번만 터치하셔도 전체에 텍스트 상자가 조절점이 생기면서 선택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도형이라는 탭 보이시죠? 탭 메뉴를 터치하셔서 홈 메뉴로 변경하겠습니다. 홈 메뉴로 변경 들어오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둠체로 쓰여져 있으신데요. 터치하시게 되면 도둠 이외에도 다양한 글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실 때마다 글꼴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글꼴이 나올 때까지 터치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텍스트 글꼴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단부 내려오셔서 글자 크기도 조절해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진하게 강조하시거나 또는 밑줄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밑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뒤로 이전으로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밑줄을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없음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글꼴색도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색 터치하셔서 강조하고자 하실 때 검은색 말고요.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겠죠. 제목 사용하실 때 홈에서 서식 변경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편집을 위해서 홈탭 메뉴를 하단부 아래로 내려주세요. 오른쪽 중앙에 내리기 버튼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저처럼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은요. 위로 향해져 있는 화살표를 누르셨을 때 밑에 슬라이드 보기 가능하세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 설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 슬라이드에는 본문을 입력하기 전 컨텐츠, 즉 목차를 입력할 건데요. 이때 목차 입력을 위해서 상단 제목 텍스트 상자를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라고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커서를 이제 목차 순서로 넣는
아래쪽 공간에다가 옮겨주셔야겠죠. 역시나 더블 터치하셔서 커서를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문화유산 답사 했던 순서를 목차로 적겠습니다. 이때 저를 따라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혹시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올리시고요. 바깥 공간으로 벌려주세요. 줌 아웃을 시켜주시면 저처럼 종이를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키패드에서도 우리가 줄바꿈 엔터 모양이 있는 거 아시죠? 줄바꿈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이어서 목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 입력 마치신 분들은 이제 텍스트 앞에 숫자,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 보겠습니다. 저처럼 텍스트 상자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 펼치기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텍스트 상자는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신데요. 도형 탭을 홈 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의 메뉴 중 하단부로 내려오셔서 번호 매기기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이때 1, 2, 3, 4 또는 원형 안에 1, 2, 3, 4, 1, 2, 3, A, B, C 등 다양한 형태로 번호를 매기실 수 있고요. 저는 목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1, 2, 3, 4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차를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내용 슬라이드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메뉴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주시고요. 슬라이드 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3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3번 슬라이드에는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제목을 입력하려면 텍스트 상자 더블 터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는 뭐 한탄강이라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한탄강 관련된 사진을 넣고 본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가운데 사진, 표, 동영상, 차트 네 가지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추가하시는 요소는 사진 요소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사진 요소를 터치하시게 되면 그림과 사진 촬영이 나타납니다. 그림은 이미 촬영한 사진, 즉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사진 촬영은 지금 터치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열리면서 현장의 사진을 찰칵 찍으셔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가서 파워포인트에 넣을 만한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사진 한 장을 터치하시게 되면 저처럼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사진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요.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 개체를 한 번에 넣어야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만약에 사진을 한 개만 넣으신다 하면 레이아웃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자, 방법은 먼저 그림, 사진이 선택되어 있으시니까 바깥 공간을 한번 터치하셔서 선택을 모두 해제하시고 그 다음 3번 슬라이드 위에서 따닥 더블 터치 해보세요.
3번 레이아웃 위에서 더블 터치하시게 되면 레이아웃 메뉴가 나타납니다. 레이아웃 메뉴 선택. 그럼 기존에 비교 슬라이드를 선택하셨는데요. 나는 컨텐츠 하나만 넣겠다 해서 2번 슬라이드로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터치 하시게 되면 레이아웃 모양뿐만 아니라요. 같은 슬라이드를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형식의 슬라이드가 네 번째 슬라이드로 추가되신 모습 확인되시죠? 자, 원래 파워포인트는 통일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탄강, 고석정, 봉평 등 각각 문화유산들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4번 슬라이드의 한탄강은 따닥 더블 터치해서 커서를 놓고요. 봉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바꾸신 분들은 아래쪽 이미지 사진도 변경하셔야겠죠? 이때 기존에 넣어 놓으신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조절점 위에서 저처럼 터치 한번 해주세요. 조절점 위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완전히 삭제와 그림 바꾸기가 있습니다. 삭제는 이미지 자체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그림 바꾸기는 같은 위치에 다른 그림으로 넣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바꾸기 터치해 볼게요. 그리고 그림 눌러주시게 되면 또 다른 그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위치, 같은 그림으로 들어온 모습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만드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이유, 전환하실 때 효과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성된 슬라이드 쇼는 4가지가 있고요. 우리 아래쪽 메뉴를 터치하셔서 화면 전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전환은 슬라이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실 때 특수한 효과를 주시는 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 전환 효과를 터치해서요. 효과 없음에서 특정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은 슬라이드가 올라올 때 아랫방향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실 때마다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니까요. 전환효과 터치하셔서 적용시켜 주세요. 밑으로는 화려한 효과 있습니다. 화려한 효과는 다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포토 앨범처럼 강조하고 싶을 때 하나씩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환 효과를 넣겠습니다. 터치하시면 바로 효과가 들어가고요. 아래쪽 내리기 버튼 누르셔서 또 다른 슬라이드 다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전환 효과가 들어간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번호 옆부분에 전환 효과 표시가 들어갑니다. 확인하셔서 1번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넣으신 분들은 2번, 저처럼 4번에 넣으신 분들은 1번 슬라이드마다 전환 효과를 넣어주세요. 다시 전환 효과를 넣기 위해 1번 슬라이드 선택했고요. 위로 버튼을 올려서 화면 전환 효과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저는 통일감 있게 같은 효과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역시나 아래쪽으로 화면 전환 효과 넣으신 분들은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메뉴 위로 부르셔서 화면 전환 효과 같은 효과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모든 슬라이드에 화면 전환 효과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지는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슬라이드 효과를 전부 적용하신 분들은 슬라이드 번호 옆에 전환 효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크게 슬라이드 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 재생 있습니다.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재생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화면이 가로 방향으로 넓게 펼쳐지면서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 쇼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싶으실 때는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전환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내용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보신 분들은 오른쪽에 닫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작성하신 파워포인트 양식은 완료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해 주세요. 이때 왼쪽에 메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 그리고 저장 폴더의 위치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닌 현재 장치로 바꿔줄게요. 저는 현재 장치, 즉 제 스마트폰 기기 내에 다운로드 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뉴 슬라이드 대신에 문화유산이라고 입력할게요. 제목 입력까지 완료되셨다면 저장 버튼을 터치해서 완전히 저장된 안내 문구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